제가 이 하즈다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지, 어떻게 단순화를 시킬지를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은 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고, 제 방식대로, 제 말투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교재들이랑 설명이 좀 다르거나 다른 교재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점은 감안하고 봐주세요. 하즈다 같은 경우에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빨간색 글씨, 논리적, 강한 확신,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추측하는 건데 이것도 좀 막연하잖아요. 어, 하즈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씁니다. 근데 이게 뭐 지식, 경험 이러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게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요거 하즈다는 뭐 처음 만난 사람이나 여러분이 처음 겪는 일이나 이런 거에 잘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녀는 친절한 사람일 거야 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본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좀 이 문장이 어색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일화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거나 회사에서의 평판을 알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쓸 수 있겠지만 아예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오늘 처음 만난 사람,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사람한테 이런 문장을 쓰면 좀 어색합니다. 자, 보시면 김상은 도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할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김상이 일본어를 잘할 거라고 추측하는 근거가 뭐죠? 객관적인 근거가 나와 있죠. 정보가 나와 있죠. 일본에서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살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본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거의 잘하게 되죠. 100명 중에 거의 90명 이상은 일본어를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추측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추측은 아니에요.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잖아요. 이럴 때 하즈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김상이 일본어를 잘한다고 이렇게 하즈를 써서 추측을 하실 때는 이런 객관적인 정보가 있거나 사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도쿄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추측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자, 야마다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대요. 그럼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영어를 잘하겠죠. 이번에 성심당에서 신제품이 나왔대요. 새로운 빵이 나왔대요. 그러면 그 빵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겠죠. 왜요? 성심당 빵은 거의 다 맛있으니까 먹어보지 않아도 맛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야마다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도 제 시간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 다음, 그 광고에서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1월 1일에 풀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그 드라마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즈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즈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책에서는 이제 어렵게 쓰니까 논리적인 추측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게 논리적인 추측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측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추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상식적인 추측을 논리적 추측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하즈를 쓰시면 돼요. 자, 납득이란 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야마다가 있는데, 야마다랑 오며 가며 대화를 좀 해보니까, 야마다는 말을 할 때 아무렇지 않게 법률 용어를 섞었어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A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마다상 변호사래.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어쩐지 그래서 법률에 쿠아시한 거구나 라고 납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즈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전 정보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마다를 내가 몇 번 경험해 본 거예요. 말을 할 때 법률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 섞어 쓰는 거 몇 번 경험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정보가 온 겁니다. 변호사란 정보가.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납득을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즈다가 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사전 정보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속, 예정의 용법이 있습니다. A가 드라마 몇 시부터야? 9시부터일걸? 이라고 대답을 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나는 이 드라마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본 적이 있다든지 예고편을 본 적이 있다든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전에 내가 이 드라마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부터일걸?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약속 예정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이 이게 나에 대해서 사용하진 않아요. 자, 보면 나 내년에 서울대학 갈 거야. 이런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예문들 쫙 보시면 그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 제3자에 대한 추측을 할 때 쓰는 겁니다. 네, 이번엔 접속인데요. 여러분 접속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하즈가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각 품사가 올 때 명사 수식형 해주시면 돼요. 이용용사는 그냥 붙이죠. 그리고 나용용사는 뒤에 명사 올 때 다가 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즈가 명사니까 명사 사이에는 노가 들어가죠. 그리고 동사는 이렇게 사전형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このお店のドーナツだから美味しいはずですよ。さあ、一緒に食べましょう。 일단 오이시는 이형용사니까 그냥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 앞에 근거가 나와 있죠. 이미 도너츠로 유명한 가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추측하는 겁니다. 彼はお金持ちだから、彼の家も大きくて部屋も広いはずだよ。 네, 자 이것도 보시면 객관적인 정보가 있죠. 부자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추측을 해봤을 때 부자들은 보통 넓은 집에 사니까 그러면 집이 넓을 거다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彼女は3歳の時からピアノを習っているからピアノが上手なはずだよ。 3살 때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정도 피아노를 치고 있다.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럼 객관적인 정보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5년 정도 피아노를 쳤으면 잘 칠 거다. 라고 내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하즈가 명사니까 나용용사는 다를 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彼女は綺麗好きだから、彼女の部屋も綺麗であるはずですよ。 키레이즈키가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품사가 명사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키레이데아루 이게 뭐냐면 이거 중요한 문법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각 품사별로 다를 언제 붙일 수 있죠? 다. 다 어디에만 들어가요? 이형용사에는 다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사에도 끝에 다를 붙일 수가 없어요. 나용용사랑 명사만 뒤에 이렇게 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가하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그런데 대아루는 뭐냐면 다를 대아루로 바꿀 수 있어요. 조금 문어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 붙을 수 있는 자리에 대아루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나용용사랑 명사 뒤에 대아루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면 품사가 어떻게 되냐? 나용용사, 명사가 이렇게 1그룹 동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원래 키레이 다잖아요. 키레이 다. 근데 다 떼고 대하루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동사니까 동사 활용해서 접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彼は制服を着ていますから、学生であるはずだ。 세유크라고 하면 직역하면 이게 제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입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해서 내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학생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면 대하루는 언제 붙을 수 있다고 했죠? 나용용사 아니면 명사에 붙을 수 있어요. 이거 명사니까 이게 대하루가 붙는 겁니다. 학생이다예요. 학생이다. 昨日、キムさんはとてもたくさんお酒を飲んだので、今日は二日酔いのはずだよ。 네, 이것도 보면 어제 김상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객관적인 정보가 있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 술을 마시면 사람이 괜찮을 리가 없어. 정상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추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추측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츠카 요인은 이제 숙취이고요. 명사니까, 이 명사니까 여기가 노가 들어가요. パクさんなら絶対大学に合格できるはずだ。 네, 이런 문장을 보면 박상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원래 알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왔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면 합격할 거다라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もう夜遅いから、あのレストランは閉まっているはずだ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A라는 가게가 평소에 9시에 문 닫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계를 봤더니 지금 11시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무슨 추측이죠? 이미 문이 닫혀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お父さん、もうそろそろ帰ってくるはずなんだけど、まだかな。 이것도 보통 아버지가 저녁 7시쯤에 돌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근데 지금 7시가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이제 돌아오실 때 됐는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아까 이게 품사가 뭐라 그랬죠? 명사라 그랬죠? 명사에 응다 붙을 때는 꼭 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자세하게 연습하고 싶으시면 이건 응다를 보셔야 돼요. 娘は今日、テストが終わったから、今頃みんなで遊んでいるはずです。 네, 이것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인 정보가 있어요. 오늘 우리 딸이 시험이 끝났다라는 객관적인 정보가 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험 끝난 날이니까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놀고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사니까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카우에 가능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 사전 정보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인터넷 쇼핑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어떤 정보, 객관적인 정보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해서 내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필요한 걸 인터넷으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전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쓰는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지금 객관적인 정보가 있어요. 다나카상은 오사카에 출장 갔다는 정보가 있죠. 그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 부서 회식에 와요, 안 와요? 안 오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태풍이 오면 학교가 휴교라는 거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거잖아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근데 지금 태풍이 온대요. 그러면 이 정보를 근거로 해서 내가 유추할 수 있죠. 아, 내일 학교 쉬겠구나 라고 유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キムさんは東京に住んでもう長いから、日本語がペラペラなはずですよ。キムさんは東京に住んでもう長いから、日本語がペラペラなはずですよ。このお店のドーナツだから美味しいはずですよ。さあ、一緒に食べましょう。このお店のドーナツだから美味しいはずですよ。さあ、一緒に食べましょう。彼はお金持ちだから、彼の家も大きくて部屋も広いはずだよ。彼はお金持ちだから、彼の家も大きくて部屋も広いはずだよ。
彼女は3歳の時からピアノを習っているからピアノが上手なはずだよ。彼女は3歳の時からピアノを習っているからピアノが上手なはずだよ。彼女は綺麗好きだから、彼女の部屋も綺麗であるはずですよ。彼女は綺麗好きだから、彼女の部屋も綺麗であるはずですよ。彼は制服を着ていますから、学生であるはずだ。彼は制服を着ていますから、学生であるはずだ。昨日、キムさんはとてもたくさんお酒を飲んだので、今日は二日酔いのはずだよ。昨日、キムさんはとてもたくさんお酒を飲んだので、今日は二日酔いのはずだよ。パクさんなら絶対大学に合格できるはずだ。パクさんなら絶対大学に合格できるはずだ。もう夜遅いから、あのレストランは閉まっているはずだよ。もう夜遅いから、あのレストランは閉まっているはずだよ。お父さん、もうそろそろ帰ってくるはずなんだけど、まだかな？お父さん、もうそろそろ帰ってくるはずなんだけど、まだかな。娘は今日テストが終わったから今頃みんなで遊んでいるはずです。娘は今日テストが終わったから、今頃みんなで遊んでいるはずです。ここは韓国だから、基本的に必要なものはインターネットで買えるはずですよ。ここは韓国だから、基本的に必要なものはインターネットで買えるはずですよ。田中さんは今日、大阪に出張ですから、飲み会には来ないはずです。田中さんは今日大阪に出張ですから、飲み会には来ないはずです。今、大きい台風が来ているから、明日は学校が休みになるはずだ。今、大きい台風が来ているから、明日は学校が休みになるはずだ。